네가 만약에 육가공회사 대표야, 재고가 막 쌓여가고 가격이 내려가,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F&B 쪽 컨설팅 잘하는 친구 하나 불러다가 브랜드를 만들고 원가에 공급을 하는 거지.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남는 구조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이면 엑시트도 준비할 수 있고. 근데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죠, 사실. 이제는 진짜 하면 안 돼요. 하러 가셔도 안 돼. 이미 끝났어. 그 끝나가는 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어딘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 처음 왔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요. 이사님 소개로 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디렉터가 계신데 그분이 오늘 스토리에 올렸길래 슬쩍 와봤습니다. 너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매장 같아. 감사합니다. 괜찮니?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너무 맛있다까지는 안 하는데 너 우리랑 다니면 안 된다니까. 이만만 높아져. 대표님 요즘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집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한우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는데. 저가형? 네. 한우 자체가 원래 비싼 건데 그걸 어떻게 저가 프랜차이즈로 뿌릴 수 있는지. 웬만하면 그런 프랜차이즈는 육가공회사를 끼고 있어. 그 말이 뭐냐면 육가공회사에서 그런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하는 거야, 보편적으로. 한우가 처질 때가 있거든. 네. 처진다라는 말은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딸리는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때 한우 가격이 내려가. 근데 내려가더라도 툭불이나 이런 특상품들의 가격은 거의 안 내려가. 네. 뭐 1등급, 2등급 이런 게 또 떨어진단 말이야. 많이 내려간단 말이야. 네가 만약에 육가공회사 대표야, 재고가 막 쌓여가고 가격이 내려가, 그럼 이걸 어쨌든 풀어내는 게 시급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F&B 쪽 컨설팅 잘하는 친구 하나 불러다가 브랜드를 만들고 원가에 공급을 하는 거지.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남는 구조니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저렴한 한우집들은 술을 많이 팔아야 남는 구조거든. 그러면 주류업체에서 봤을 때 그 브랜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럼 주류업체에서도 그 매장, 그 회사나 그 매장을 오픈할 때 또 비용이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밀어줄 거란 말이야. 그렇게 가능한 구조야. 그럼 결국에는 주류업체랑 고기업체가 만드는 회사네요. 그렇지, 따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이런 것보다 한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은 좀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가맹점으로 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왜냐면 한우도 등급에 따라서 부위별로 굉장히 맛이 다른데 일반 고객 중에 그거를 뭐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 네. 고객에게 저렴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다는 이 선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 이제 가맹 본사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이 빠르게 나간다라는 거는 자기가 돌릴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는 거고, 물량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시장가가 처지는 와중에 내가 사용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더 내려가서 거기서도 수익을 볼 수 있거든. 그리고 어느 시점이면 엑시트도 준비할 수 있고. 근데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죠, 사실. 몸 갈아 넣어서 피폐해지기만 할 뿐 배우는 것도 없고 돈도 벌기 힘듭니다, 사실. 가서 그래도 손질하는 법이라도 좀 배우지 않을까요? 왜 배울 게 없냐면 네. 그럼 브랜드의 정체성이 저가이기 때문에 고객 컨트롤이나 뭐 QSC에 대한 부분들의 지향점이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차피 저렴한 매장이니까.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에서는 사실 배울 게 많지가 않아. 대표님도 프랜차이즈 준비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잠깐 중단한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 1번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내가 프랜차이즈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본사와 점주님들 간의 상생의 그 지점을 못 찾겠어. 어떻게 하면 본사가 운영을 잘 해나가면 와중에도 점주님들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명확한 구조를 난 아직 모르겠어. 다시 그 한우 쪽으로 얘기 돌아와서 라고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대구죠. 네. 제외하고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은 애초에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권에만 매장을 막 차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면 점주님 입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번 질문은 그 본사였었습니다. 이거를 차리면서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대구에 꾼들이 그냥 많아서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래가고 잘 되는 브랜드들 보면 대구에서 스타트가 많아. 그리고 그 이유는 네. 대구 쪽에 육가공업 업체가 많다? 생각보다.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 할 줄 아는 사람들 껴가지고 매장 오픈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꼭 저가 한우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따지면은 무조건 선점한 브랜드로 가는 게 좋아. 그나마 네. 반년이라도 더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 잘 되는 걸 급하게 카피 떠서 뿌리는 데들은 물류가 제대로 유통망이 안 갖춰져 있을 확률이 높아. 이왕 물어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 하러 가셔도 안 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잖아. 핫해지기 시작한 지가. 이미 끝났어. 그 끝나가는 게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물류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이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런 공급망 흔들리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인들은 모르지. 업계 사람들만 알죠, 업계 사람들.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요. 당했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선택에 신중하시라는 거지. 내가 외식업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현퇴직 있고 내가 집에서 놀기는 싫은데 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좀 적당한 수익을 얻고 싶다 할 때는 가장 보수적인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맞아.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본사가 엑식해버리면 들어오는 타격 같은 게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지.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릇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 그릇을 사서 누군가한테 대팔 거야. 그러면 이 그릇을 네가 만약 500원에 샀어. 그럼 이 그릇을 1000원에 다시 대팔고 싶어. 그럼 이 그릇을 더 예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예쁘게 만든다는 게 뭐겠어? 수익성이거든? 납품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보편적으로 팔 때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사모펀드거든? 근데 사모펀드가 외식업 회사를 운영해봤자 얼마나 운영을 하겠어. 기존에 운영했던 대표들보다 훨씬 떨어질 텐데 네. 그럼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그 프랜차이즈를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브랜드는 뭐 엑싯이 조만간인 것 같으니까 좀 피해라 할 때 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갑자기 가맹점을 더 늘리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두 번째, 본사 재무제표를 확인해봤는데 올해 그렇게 매출폭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순수익률이 확 올라간다. 세 번째, 갑자기 대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다. 저희 회사도 대표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내가 현장에서 돈 버느라 사무실을 못 가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현장 나가서 돈 벌어 올래? 프랜차이즈가 돈 못 버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벌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일단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마케팅이 불가능해. 당연히 본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이 개별적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프랜차이즈로 돈을까지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 프랜차이즈는 실제로 외식업 장사가 아니라 부동산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서브웨이로 들어보자. 네.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장도 굉장히 많고 인지도도 많잖아. 근데 매출액은 그렇게 단일 매장으로서 높은 편은 아니야. 보전되는 권리금이 있다고. 서브웨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네. 서브웨이를 해서 망하진 않으니까.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 프랜차이즈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권리금이 보전될 만한 오래되고 많은 인지도를 가진 매장들, 망하지 않는 브랜드들을 여러 개 하는 수밖에 없지. 여러 개를 하면서 적당히 벌다가 조금 권리금 오르면 팔고 적당히 벌다가 조금 권리금 오면 팔고.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번분들을 내가 얼마 전에 봤어. 인데 본사 대표님 가맹 확장 전략이 되게 좋았던 게 잘하는 점주가 발견되잖아. 그러면 그 점주가 더 매장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 매장이 잘 되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 그러면은 그 점주가 돈을 벌잖아. 그러면 그 점주가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한 10개 이상 하는 점주님도 있고 뭐 그런 방식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괜찮은 브랜드를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나도 열심히 해서 대표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브랜드의 거의 초창기 멤버인 느낌인 거지.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나는 프랜차이즈로 돈 벌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잠깐 1, 2년 돈 좀 벌 수 있어도 결국에는 까먹거든.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 그 꼬막을 되게 메인으로 한 브랜드가 있었어. 혹시 뭔지 알겠니? 파란 색깔 안에다가 그 브랜드 초창기 점주인데 엄청나게 벌었어. 돈을 처음에 막 써도 남을 만큼. 자기가 거의 전체 브랜드 중에 매출이 탑 티어니까 막 권리금 10억도 제한이 왔었어. 근데 그때는 계속 잘 되자고 거절한 거지. 1년을 못 가고 무너졌거든. 결국 앞에서 벌었던 돈 뒤에서 까졌어. 프랜차이즈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총알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때 그 친구도 10억에 팔았으면은 너무 기분 좋았겠지. 누차 말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돈을 벌려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기보다는 노하우를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고 실력을 쌓기 위한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난 사실 비추인데, 왜냐면은 그건 결국 내 돈 넣고 배우는 거잖아. 하는 말에서 계속 똑같은 거야. 본인이 하고 싶은 업종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가장 잘 되는 1등 매장을 가서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러고 시작하는 게 정말 돈을 날리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지 않나. 그리고 난 그렇게 해서 돈을 까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이나 먹어.